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여름을 지내려면 3번의 복날을 맞아야 된다. 이런 외국인들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제 초복이 지났으니까 이제 8월 중순 말부까지 2번의 복날이 남아있네요. 정말 맹렬하게 덥지만은 더위도 에너지라고 너그럽게 생각하면은 훨씬 마음이 좀 느긋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이 같은 날씨는 일주일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오늘 서울지방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5도가량 예상됩니다.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희상 의장 연말 개헌안 제시, 이런 주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어제 재헌절 경축사에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반기 국회에서 무산됐던 개헌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문 의장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같은 헌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 구조에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의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당시 권력 분산 의지가 없다고 반대해서 무산됐었죠. 야당도 이번에는 문 의장의 개헌안에 일제히 개헌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 개헌에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고, 또 바른미래당은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경제 운용의 부담,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가진 뒤에 기자들 만나서 최저임금 2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혁신 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2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펴온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2자릿수 올리기로 결정한 뒤에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을 정부에 요구한 데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재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존해 주기 위해서 올해 3조 원 규모로 편성한 예산을 말합니다. 뉴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트럼프, 북비핵화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주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6.12 미북 정상회담 전 단실 일괄 타결 주장에서 한참 후퇴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이후 김정은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북한 비핵화는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일이다. 나는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마코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코에서 진행되는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복잡한 일이라 빨리 진행되지는 않지만은 돼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북한이 할 수만 있다면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문제도 유한 송환도 유해 송환도 북한 측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너그러워진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줄곧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시간 끌기 대북 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를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면서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말해왔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작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내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고뇌와 고충, 자중질환에 빠졌는데 어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에 내정을 하고 인준을 받은 것이죠. 김 교수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3주간의 비대위 준비위원회라든가 또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만이 그래도 쓰러져가는 자유한국당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런 의견이 이제 총회에서 모아진 것이죠. 김 교수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보수 정치권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서 미래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면서 역사에 뒤처진 집단이 아니라 앞서가는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혁신의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김 교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원조 친노 인사죠. 하지만 학교로 돌아간 후에도 진보 진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서 그동안 보수 진영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 하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북한 석탄, 러시아산 돈값에 한국 들어왔다. 두 번째, 김관진 향하는 계엄문건 수사. 다음은 대통령, 기무사 계엄문건 모두 제출하라. 이례적 지시. 네 번째, 최저임금 과속, 결국 기업의 부담 전가. 다음은 김병준, 친노 브레인서 친박 저승사자로 아주 의미 있는 헤드라인 뉴스죠. 다음은 재계, 일자리 늘리라면서 최저임금 올려 우회전 켜놓고 좌회전 하라는 셈. 끝으로 고3 아들 성적 올리려고 시험지 빼낸 의사 엄마. 이렇게 시험지를 빼낸 엄마의 그런 문제 답을 받아본 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훌륭한 사회적 인물,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한국 사회가 아직 덜 성숙된 사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봉건 시인의 입맞춤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주의 한 뼘이 숨막히는 어둠으로
메워진다. 모든 꽃이 숨막히는 어둠, 모든 새가 숨막히는 어둠, 모든 바람과 모든 물보라도 숨막히는 어둠으로 메워진다. 두 개의 입술이 하나로 포개졌다. 네. 전봉건 시인의 입맞춤이라는 시 소개해드렸는데요. 입맞춤의 순간은 모든 만물이 눈을 감거나 어둠 속에서 숨막히는 상태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감각적으로 잘 재미있게 표현한 시입니다. 시연 듣기로 오늘은 전봉건 시인의 입맞춤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입니다. 먼저 유가, 연중 최고치 유가. 요즘 자동차 기름 넣을 때 부담스럽죠. 국내 주유소 휘발유 또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에 다다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평균 1.75 오른 1,609원 9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0.4원 오른 데 이어서 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 둘째 주에 기록했던 올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 셋째 주부터 지난달 둘째 주까지 8주 연속 상승한 이후에 2주 연속 하락했다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1.75 오른 리터당 평균 1,410원 8전으로 연중 최고치에 육박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2.7원 오른 1,695원 6전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경남은 전주보다 1.1원 오른 1,586전 6원 7전을 기록했지만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코너입니다. 2% 이자로 주택 자금 빌린다, 이런 주제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가 최고 0.25%포인트 내립니다. 이에 따라서 연소득 2천만 원 미만 가구는 2%의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접수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를 0.1에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기존의 연 2.25에서 2.55%이던 금리가 연 2%에서 2.3%로 내립니다.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가구, 또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은 우대 금리가 적용돼서 최저 금리가 연 1.6%까지 내려갑니다. 한편 부부 연소득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경우는 기본 금리가 연 2.45%에서 2.75%로 조정됩니다. 네, 이제 뉴스샤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은 거의 하루 종일 똑같거나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시간까지 오전, 오후 시간대로 나눠봐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내가 뭐뭐 했나 한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은 왜냐?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진 생활 습관, 습성, 이게 이제 버릇처럼 굳어진 습성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내가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행동을 약 2주 정도 반복하면은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좀 책을 봐야 하는데 못 봤거나 운동을 해야 하는데 못했던 사람들 한 2주간만
반복적으로 해보십시오. 그 이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책을 읽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세포가 이런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주인님 이제 책 읽을 시간입니다. 운동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세운다고 하나요? 심리에 근거한 과학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 상당히 필요하죠. 제게 포인트는 바로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이런 주제였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더위도 에너지라고 생각하시고 이웃, 동료, 가까운 사람들 배려하는 하루 되십시오. 뉴스 프리전, 뉴스 찾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